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 암 발병률 1위로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30, 40대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유방암 유병률이 최근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다행히 국내 유방암 5년 상대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다른 암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유방암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및 나쁜 생활 습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익산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김승진 과장과 함께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에 멍울이 잡힐 경우 유방암을 의심해보고 전문 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국내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한 만큼 과거에 비해 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들도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 김승진 과장과 함께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이 유방암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종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방의 그 비정상적인 조직이 계속 자라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어서 네.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좀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특히 이 유방암에 좀 더 잘 걸리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유방암은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방암 특히 다른 한쪽에 유방암이 있었던 경우 또 몸이 비만한 경우 어머니나 자매 혹은 딸이 유방암에 앓았던 경우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네. 또 첫 출산이 늦거나 폐경이 늦고 초경이 빠르거나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아하.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여성 호르몬이 좀 어떤 식으로 작용돼서 이 발병률을 좀 높이나요? 여성 호르몬은 네. 분비가 길면 길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금의 연구에 따르면은 폐경후 호르몬 대처요법은 유방암 발생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아, 높여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복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유방암으로 완벽하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임상관찰을 통해서 보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큼 여성 예. 호르몬 복용과 유방암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네. 여성 호르몬 대처법이 좀 이 확률을 높이긴 한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유방암 유병률과 이 가슴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다. 혹시 이건 맞는 말인가요? 사실 유방암의 크기와 유방의 크기와 네. 암 발생과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아, 네. 단 비만은 그 자체가 유방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네. 때문에 비만 주의가 자체가? 요구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그 비만은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유방암 치료 후에 네. 재발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그것 또한 주의사항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유방 보형물이 네. 유방 내 림프암의 발생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식염수나 실리콘 보형물 자체가 예.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비의학적으로 파라펜이나 그 고음용 실리콘을 유방에 주입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런 이물질 자체가 몸에 네. 해롭기도 하고 나중에 유방암을 진단함에 있어서 방해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더 이 여성의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면 네네네. 이 유방에 뭔가 좀 단단한 멍울이 만져진다면 네네. 이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하나요? 유방에 단단한 멍울이 만져진다고 모두 유방암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 네. 20, 30대 젊은 여성의 유방에서 흔히 만져지는 크고 작은 멍울은 대부분 섬유선종, 섬유낭종, 섬유낭병 등 양성 종양을 말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일부 젊은 여성과 40대 이상에서 새롭게 만져지는 단단한 옷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예. 그 진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유방과 이 유두 근처에서 통증이 계속 느껴진다. 이러면 좀 걱정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방 통증은 유방 외과를 찾는
환자들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방암 통증이 암과 연관된 관련된 경우는 굉장히 좀 적습니다. 유방암 초기 단계에서도 유방의 통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그렇군요.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밀 유방 경우가 있는데요. 네. 유방 조직이 멍울처럼 만져지기요. 치밀 유방. 네. 생리 전 유방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유방암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유방암의 경우에도 예. 단단한 멍울과 함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 통증보다도 이 만져지는 좀 단단한 멍울이 있을 경우 좀 더 네네.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면서 가렵고 피부가 벗겨집니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유두 분비물이 정상상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양성종양 또는 암이 유관을 침범했을 경우에도 유두 분비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생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두 분비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유방암이 아니고 네. 양성 유관 유도종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은 좀, 분비물이 나오기도 네, 합니다. 분비물이. 또 뇌하 수치 이상으로 네.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유즙 분비 호르몬이 네. 혈중에 높은 농도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유두 네. 분비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유두 분비물이 있는 환자의 약 5에서 10% 정도만이 유방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양쪽 유두에서 무색으로 투명하거나 모여와 같이 하얀 분비물이 나타난다면은 네. 생리적인 유두 분비물, 그러니까 암이 아닐 확률이 높고요. 네. 한쪽 유두에서만 네. 또는 특정한 요관에서만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나 네. 분비물이 초콜릿빛을 띠거나 아이고, 약간 네. 혈성으로 빨갛게 예. 피가 나는 경우에는 양성 유두종 또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밖에 또 유두가 함몰돼 있거나 깨끗하지 못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도 유두에 염증이 생겨서 분비물이나 진물 같은 게 나타날 수 고름 있습니다. 같은 경우일 수 있겠죠. 네. 간혹 유방암 중에서 파제병이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유두에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이 파제병은 유두에서 습진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병이 진행되면서 유두가 차츰 뭉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두가 빨갛게 난 습진은 치료해도 잘 낫질 않고 예.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증상과 더불어서 유두 바로 밑에 멍울 같은 게 만져진다면은 이 파제트병, 유방암의 일종인 파제병을 의심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단순히 분비물이 나온다고 해서 유방암은 네네. 아니지만 만약에 네네. 좀 단단한 것도 만져지고 네네. 분비물도 같이 나오고 네네. 색이 백색이 아니라 좀 네, 맞습니다. 어두운 색을 띠면 네.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방암 조기 검진은 언제부터 무슨 검사를 받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유방암학회가 권하는 유방암 조기 검진 네. 공고안에 따르면요. 예. 30세 이후에 매월 유방 자기 검진, 자가 검진을 하게 되고요. 네. 35세가 넘으면 이후 2년 간격으로 네. 의사회나 임상 진찰을 추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40살,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으로 네.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과 더불어서 예. 유방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가족력 등의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 전문 의사를 찾아서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경우 치밀 유방인 여성이 많기 때문에 네. 유방 촬영에서 병변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예. 필요하면 유방 초음파를 추가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유방 촬영과 이 유방 초음파 이 두 가지 검사로 대부분의 유방암은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유방 검사 결과에 혹이 보인다고 이런 결과를 들었을 때 네네. 이런 경우는 모두 유방암인가요? 양성혹 그리고 악성혹 중에 어떤 것이 유방암인가요? 유방 검사에서 네. 혹이 보인다고 해서 당연히 모두 유방암은 아닙니다. 예. 유방암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예. 검사들이 필요하고요. 네. 일단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혹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나쁜 모양의 혹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 이 조직 검사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유방암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유방의 혹 중에서 악성을 유방암이라고 하고 암이 아닌 것을 양성혹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성혹이 유방암이고 네. 양성혹은 유방암이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초음파를 찍어보면 네네. 물혹이 많이 보인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게 유방암으로 변하는 건 아닌가요?
흔히 유방의 무록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유방 낭종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단순 낭종 외에 유방 섬유 낭종, 섬유 낭성병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낭종은 암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정기적으로 그냥 검사만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섬유 선종이 의심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건 꼭 제거해야 됩니까? 이런 네.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섬유선종은 네. 대표적인 양성종양, 암이 아닌 양성종양입니다. 양성종양. 네. 예. 섬유선종과 같은 양성종양은 네. 젊은 여성에서 흔하게 보이게 되고 폐경 전에는 크기가 약간 커지거나 여러 개가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경 후에는 크기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유방암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조직 검사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이 나왔다고 치면 네.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후에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에서 양성종양으로 진단되었지만 영성학적 검사에서 유방암이 의심되어 서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하고 혹이 만져지거나 유방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해서 환자가 고통스러워할 경우 또 추적 검사 중 크기가 커지거나 모양이 유방암을 의심할 정도로 모양이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진단 겸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이때 환자는 그냥 병원 찾아서 담당 의사와 서로 상의하에 설명을 듣고 잘 네.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네. 물론 저는 아직 받아보지 않았지만,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방 촬영을 할 때 가슴이 너무 꽉 눌려서 너무 아프다. 네네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해야만 하나. 네. 그래서 유방 초음파 검사로 대신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네. 흉부 사진이나 복부 사진 등 일반 촬영과는 조금 다른 특수 촬영이에요. 네. 유방과 흉근의 일부를 포함시켜서 상당히 압박을 꽉 눌러서 찍어야 하지만 유방을 조직을 얇게 넓게 이렇게 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꽉 눌러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구나. 네네네. 네. 이때 적절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환자의 엑스레이 방사선 조사량이 오히려 많아지고 유방 촬영 사진 자체가 뿌옇게 하얗게 나와서 유방에 이상이 있어도 제대로 찾아보기가 없구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적절하게 눌려진 영상일수록 선명하게 보여서 진단이 쉽고 유방을 병변을 네.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까 네네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 치밀 유방이 많다고 네네네. 하셨습니다. 네네네. 혹시 그렇게 진단 받으면 이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치밀 유방이요? 예. 치밀 유방이라서는 진단명, 병명이 따로 아니고요. 아, 유방의 네. 상태를 나타내는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아, 예. 치밀 유방이 소견이 보인다는 말은 유선 조직이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 조직이 적다는 말을 뜻하는 되고요. 유방 촬영 사진에서 유방이 하얗게 보인다는 뜻이고 예. 무슨 이상이 있다는 뜻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유방 촬영 사진에서 유선 조직은 하얗게 보이고 지방은 어둡게 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유방암을 비롯한 또 유방암을 포함한 양성 질환 또한 네. 실질적인 유선 조직에 생기기 때문에 유선 조직과 마찬가지로 서로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젊은 여성일수록 대부분 유선이 많고 지방이 적은 치밀 유방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방 실질 조직이 오히려 줄고 지방 조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네. 유방 촬영에서 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폐경 여성의 약 30% 정도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치밀 유방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유방 촬영술에서 치밀 유방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보조 검사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해야 네.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밀 유방이 뭐 병은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좀 더 맞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할 때 네네. 이 좀 더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치밀 유방이다, 그럼 좀 더 조심해야겠네요. 검사를 좀 더 유방이면 받고. 정확히 유방 네.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미세석회. 네.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 미세석회가 보인다고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세석회란 말은 유방 촬영 사진에서 크기가 보통 한 2mm 이하의 하얀 점처럼 보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발생 초기에 그 해당 부분의 세포들이 죽어서 칼슘이 쌓여서 그런 이렇게 거군요.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방암과 상관없이 유접 분비나 유방의 염증, 외상, 방사선 조사, 이물질 반응에서도
이게 유방 미세 석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뭐 양성종양은 서민선 중에서도 네. 석회화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 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석회화는 양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조직 검사를 한 석회화의 그 결절의 한 80%는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유방 촬영술에서 미세화 석회화 소견이 있을 때는 네. 영상학과 전문의가 그 모양과 크기, 개수, 분포 등을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유방암이 의심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양성 석회화의 특징 네. 예컨대 석회화 부분이 있고 네. 석회 형태가 둥글거나 막대기 모양이거나 또는 달걀 껍데기 모양이거나 내부가 텅 빈 모양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만으로 검사를 끝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에 대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네. 부분을 좀 확대 촬영하거나 조직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미세석회화 형태가 예. 그어놓은 줄 또는 가지치기 등 다양한 모양이 좀 안 좋아 보이거나 네. 구역을 나누는 것처럼 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네.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방암 검사를 받았는데 네네네. 이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가 조직 검사가 필요한가요? 조직 검사라는 말은 네. 어떤 이상이 있는 조직이 있을 경우 네. 그걸 떼어내서 암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예. 판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유방암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유방 진찰이나 초음파나 유방 촬영증 영상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조직 검사의 방법으로는 세침 흡입 생검술과 네. 총생검 또 수술로 하는 조직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세침 흡입 생검술은 가는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세포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간편하지만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암세포인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게 네, 되고요. 조금 애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총생검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직 검사 방법으로 네. 피부에 국소 마취, 부분 마취를 한 다음에 초음파 유도화의 실시간으로 병변을 보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한 번에 보통 3번에서 6번 정도 조직을 이렇게 얻어내게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가장 좀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좀 어려운 경우에 부분 마취 또는 전신 마취 하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조직의 일부나 전체를 수술적 방법으로 통째로 제거를 해서 조직 예. 검사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성으로서 좀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네네네. 얘기를 들으면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뭔가 이렇게 흉터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네. 근데 그래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럼요. 네네. 좀 뭐 하는 걸 추천해. 흉터나 네. 통증 같은 거는 현재에서 뭐 그렇게 걱정할 만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암과 네네. 비교하면.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생리 중에 네네. 유방 검사를 해도 되나요? 그렇죠. 개인 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생리 약 2주 전 그 배란기를 전후로 해서 유방 조직이 가장 딱딱하고 네. 그때 촬영을 하면 아프다고 아프다고 말하는 분들이 제일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생리를 딱 시작한 직후에는 네. 오히려 유선 조직이 약간 단단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유방 예. 촬영 시 이때는 좀 덜 아프거나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시계와 상관없이 촬영하는 데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데에서는 큰 네. 차이는 없게 되겠습니다. 아,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개인 병원에서 세포 검사를 했는데 네. 조직 검사를 왜 다시 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 검사는 세침 흡입 생검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는 가늘한 바늘로 주사기를 이용해서 세포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한두 번 바늘을 이렇게 네. 피부의 조직에 네. sab입하게 되겠습니다. 좀 애매하다고 했죠. 네네네. 네. 그렇지만 환자에게 통증이 가장 적고 합병증 또한 가장 적은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간단한 만큼 얻는 그 조직의 양, 세포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 네. 조직에 대한 정보까지 얻어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단이 과소평가되거나 오히려 과대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면에 그 총생검은 네. 보통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검사가 진행되게 되고 조직은 검사할 때 총 4번에서 6번 정도 얻어내게 됩니다. 네. 병변을 포함해서 주변 조직까지 그 일부가 얻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확도도 아주 또 높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유방암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다음 질문은 유방암을 네네네. 진단받은 분의 질문인데요. 네네네. 네, 유방암을 진단받았는데 네네네. 이 유방 MRI 촬영은 왜 시행하는 건가요? 이런 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유방 MRI 검사는 네. 유방암을 치료하기 전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치료하기 전에 병기를 결정하고 수술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특히 또 수술 중에 유방암을 어느 범위까지 절제할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힌트를 네. 주게 되겠습니다. 네. 다른 검사보다 그 정확한 검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수술 유방암을 진단받으면은 꼭 한번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또한 민감도 높아서 예. 유방암 진단 받지 않은 반대편 유방도 그 유방암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검사에 네.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질문한 이유가 보통 네네. MRI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추가로 그렇죠. 왜 하냐 이런 질문을 네네네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맞습니다. 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네네. 이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실한 예방 수칙은 없습니다. 네. 근데 유방암의 위험 요소로 알려진 네. 것을 일상생활에서 피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됨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방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즉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출산을 하지 않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등이 그게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를 약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네. 경구 피임약이나 폐경 후에 그 갱년기 증상 때문에 복용하는 여성 호르몬 제제 등이 있습니다. 네. 폐경 후 폐경 증상이 심해서 네. 여성 호르몬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때는 장기간 복용할수록 유방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서 정기적인 유방 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위험 요소는 비만이 되겠습니다.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도 일부 여성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예방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 김승진 과장과 함께 유방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어난 얼굴 주름과 떨어진 피부 탄력 개선 방법으로 최근 얼굴 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얼굴 요가는 안면 체조 운동으로 이완된 안면근을 자극해서 탄력을 회복시키고 얼굴 지방층 아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소 짓기, 눈썹 밀어 올리기, 볼에 바람 옮기기 등 이 대표적인 얼굴 요가 동작인데요. 지금 바로 얼굴 요가 동작을 따라해보면서 노안 개선은 물론 밝은 인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